네,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우리 시장 변동성 조정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지수 3,000선이 무너졌죠. 2% 넘게 하락하면서 2,994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전 한때 순매수였던 연기금이 다시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부로 40일째 순매도 최장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하방을 더 누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도요, 더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906포인트, 그러니까 900선을 겨우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 주긴 했지만요, 역시나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장 대응하시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계좌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아프셨던 분들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참 쉽지 않은 장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계좌를 지키기 위한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대박친구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종목 구출에 힘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코드 스캔하고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1899-0294번 붉은 기둥 입력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QR코드 오른쪽에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QR코드 코드 스캔하면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또 종목 구출 원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민함 전문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 지나고 뵀는데 장 상황이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장 참 더 쉽지 않았고요. 놀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제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말 변동성 장세를 처음 이제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나 더 많이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 오히려 더 많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000포인트 아까 이제 또 이탈이 하면서 지금 2.4% 정도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3% 이상 이제 조정이 나타나는, 그리고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움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하면서 지금 40거래일째 계속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투신 쪽에서도 계속 좀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또 연기금의 그런 이제 뭐 그 동향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계속 이제 뭐 현물 쪽에, 현물 시장에서는 또 매수를 하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는 또 이제 매도를 하는, 그래서 이런 디커플링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은 좀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정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계속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1,900억 정도, 지금 거래소에서만 1,900억 정도 이제 매도 또 물량들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음 또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또 이 문제를 갖고 또 다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 전까지는 지금 2,800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기금들을 계속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지금 계속 좀 한국 주식 비중을 좀 줄여가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해외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 뭐 그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 비중이 한 17.3%까지 좀 낮춘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16.8% 정도까지도 이제 낮춰야 되는 상황. 그리고 2025년에도 15% 내외로 좀 계속 비중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연기금의 매도 물량들은 좀 3,000선 위에서는 계속 나와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보고서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이제 매도, 연기금들의 이제 매도가 현재 실제로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500에서 2,600포인트까지는 계속 좀 매도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 뭐 이제 그런 보고서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의 이제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기금 좀 아쉽지만 계속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를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신 쪽에서도 계속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계속 좀 계속 지지부진한 형태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가 부양책을 3월 14일까지
또 이제 그 전에 지금 빨리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추가 부양책이 이제 3월 14일 전에 이제 또 부양책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이제 달러가 또 이제 미국 내에 또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 약세를 또 이제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외국인들의 이 매수 수급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달러가 이제 2월 좀 초중순 정도였죠. 그때 달러가 이제 한 차례 좀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와 줄 때 외국인들의 또 현물 쪽에서는 매수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는 거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11월 달 이제 12월 달에 그 외국인 좀 강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됐었던 그때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만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3%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동안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는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현재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3,000포인트 하단 자리는 잡혀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계속 나와주는 가운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빠지면 빠질수록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좀 이제 수급 동향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좀 단기적인 방향성은 정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죠. 급락이 좀 나와줬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정 형태 잘 이어가고 있고 추세가 이탈하고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좀 이제 수급 개선에 따라서 우리의 시장의 상승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연기금 기관의 그런 수급적인 아쉬움은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뭐 장 초반만 해도 계속해서 좀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강한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기는 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까지도 저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JP모건 같은 경우는 3,700포인트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라는 또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시장이 실제로 이게 이전에 뭐 버블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요. 이게 실제 이제 기업들이 그때는 이제 뭐 저유가, 뭐 저달러 이런 형태로 인해서 이게 이제 좀 호재 그런 이제 내용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좀 이제 증시가 급등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수출도 감소를 하고 실제 이제 뭐 기업들도 이제 실제 이제 돈이 벌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고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 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버블이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진짜 실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율 자체가 지금은 또 6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실제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왔지만 기업들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성장주로 위치해 있고 뭐 이전에는 뭐 포스코나 아니면 이제 한국전력이나 이런 이제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했다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나 현대차 아니면 이제 뭐 기아차나 이런 네이버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은 화학주로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 관련주로 다들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2차전 이제 삼성에 있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장도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또 이런 시각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어찌됐든 많이 놀라셨겠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진 괜찮다라는 마음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화면에 QR코드가 나가실 거고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코드 스캔하면 참여 코드 201번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종목 구출 도와드리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영상 보고 와서 종목 구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해야지. 수익이 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봐야지. 주식을 잘하고 싶다면 저 수익대장과 함께 경험해보시죠. 매일 아침 8시 30분.
네, 오늘장 내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분들 위해서 종목 구출 좀 많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지하실로 가고 있어요. 지금 주식 부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JW홀딩스입니다. 5,670원이고요. 비중은 10%시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JW홀딩스 5,670원. 어떻게 잡아드릴 수 있을까요? JW 이제 뭐 홀딩스, 뭐 JW 뭐 그룹주들 자체도 이제 뭐 결국에는 코로나 뭐 치료제 쪽으로 좀 네. 수혜를 받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JW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이제 3% 이상 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실 거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특별한 이제 뭐 거래량이 발생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개별 악재가 있어서 이제 거래량 발생하면서 조정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개별적으로 좀 악재가 있었다.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시장 여파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타나는 거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급락이 나와줬어요. 그러면 종목들이 못해도 5%, 6% 정도는 추가 조정이 나와주는 것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당연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JW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3.8% 정도 조정이 나타났지만 그렇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추세가 좀 살짝 이탈하는 건 좀 아쉽죠. 그냥 아쉬움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5,000원대 지지 구간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 5,000원대에서 이제 지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졌고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해줄 때 종목이 같이 회복을 해주는 거를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금 이제 반등 형태가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회복을 할 때 5,000원 위로 올라와 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모멘텀은 없는 가운데 있죠.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좀 더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5,000원대 근방에서요. 근데 5,000원대 이제 다시 회복을 해주고 시장이 상승을 할 때 같이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6,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 정도대에서는 비중을 이제 좀 축소를 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코로나 이제 뭐 백신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도 계속 뭐 기대감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한 번씩 이슈가 나와주면서 급등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좀 CMO 관련된 위탁생산 관련된 쪽으로 지금은 좀 수급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치료제 쪽은 오히려 지금 뭐 6,000원 선에서는 좀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W 홀딩스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DPC입니다. 지금 단가가 13,181원인데 지금 문제가 지인분이 좋다고 사라고 해서 사셨대요. 근데 산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중이요. 100%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종목을 알고 들어가셨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네요. 좋습니다. 우선은 예. DPC라는 종목이 굉장히 작년에는 그래도 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아셨을 거예요. 예. 이제 이게 빅히트가 상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분 가치로 인해서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DPC라는 종목이 이제 최근에 작년까지 이제 그렇게 급등이 나오고 빅히트 호재로 인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이제 실제 이제 빅히트가 상장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그 빅히트에 직접 투자를 하지 이런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이제 거래량 없이 조정 형태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연초죠. 지금 1월 달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줬을 때는 이제 결국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랩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DPC라는 종목이 이제 또다시 지분 가치로 인해서 급등이 나와졌어요.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추세적인 수급적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쿠팡이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졌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스마트 스터디가 또 상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뭐 삼성출판사나 아니면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현재는 이런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라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 그런 테마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아직 뭐 재료가 소멸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DPC라는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 없는 가운데 좀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5% 정도 좀 조정이 나타났는데 아까 이제 뭐 앞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지수가 3% 이상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뭐 종목들이 5%, 6% 하락이 나오는 거는 진짜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재료가 상존하고 있고 기대감이 소멸되지 않은 가운데에
거래량 없이 오늘 좀 조정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좀 기다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세가 뭐 이탈하고 그런 것도 현재는 없고요. 수급이 이탈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지켜보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13,180원인가 이제 평단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면 지금 여기 딱 고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신 겁니다. 예. 매수한 타점도 솔직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오히려 이제 수급이 이탈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점에서 다시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이제 또 매수 진행을 하신 게 여기서 시장 여파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만큼 매수 타점은 나쁘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비중이 100%라는 거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0, 그러니까 평단 이상에서 13,180원이기 때문에 13,250원 정도만 오더라도 비중을 정말 많이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70% 정도는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전에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가격대가 지금 이제 16,000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16,000원대에 이제 최종 목표가를 16,000원대로 보시고 13,000 아까 250원 정도에서는 평단 위에서는 비중을 70% 줄이시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주가가 추가 조정이 나온다. 추가 매수할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100% 비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요. 그럼 대응이 안 되잖아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중 전략을 다시금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좀 조정 장세일 때는 현금 비중도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리스크 관리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100%의 비중은 너무 높습니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그 현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까지 꼭 염두에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문자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제당이네요. 매수가는요 43만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끝이 없이 너무 많이 하락 중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려주셨어요. 제일제당입니다. 제일제당 이제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아쉽기는 하죠. 최근에는 계속 이제 좀 지지부진한 이제 형태가 나와주고 예. 있으니까 잠시만요. 지금 제일제당 같은 경우 지금 40만 8,500원, 오늘 4% 정도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낙폭이 계속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지금 네. 현재 이제 상황에서도 지금 뭐 계속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 어쨌든 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조금 고심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최고가 47만 4천 원 하고 나서 계속해서 쭉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죠? 그렇죠. 이제 고점 예. 부분에서 계속 이제 좀 조정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 거는 좀 이제 아쉬운 모습들이죠.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좀 이제 뭐 경기민감주 쪽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뭐 큰 그 사이클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좀 이제 그런 파동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4% 조정이 나타나는 거는 좀 아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거래량도 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발생을 해준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반등 형태가 강하게 나와줬고 최근에도 계속 신고가 형태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것 있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조정이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도 버티기는 힘들겠죠. 당연히 시장이 조정 나오기 때문에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오히려 뭐 수급들이 이탈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좀 더 홀딩 유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량들이 그래도 발생을 해줄 때 장대 양봉 형태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는 수급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 조정이 나타나줬지만 아래에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강한 이제 상승이 나와줬고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빠지면 이제 빠질수록 오히려 대기 매수세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좀 아랫꼬리가 계속 오늘 아랫꼬리 발생하지 않고 마감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 끝까지 기관들의 좀 매도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아랫꼬리에 달리지 않은 종목들도 참 많은데 이런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마감이 되졌다라는 것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 40만 원대 이제 지지구가 위치해 있지만 그래도 시작한 1월 5일 날에 이제 대량 거래량 발생된 시가 자리를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38만 5천 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3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40만
47만 4천 원 그 고점 부근도 추가 경신하는 것도 기대를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 종목도 봐드리도록 할게요. 효성중공업입니다. 오늘만도 지금 7% 하락했고요. 손실률이 18%가 넘으시다고 하네요. 비중은 8% 그래도 적게 들어가셨는데 신용 매수를 하셨대요. 그래서 18% 마이너스까지 가니까 멘탈이 무너지고 계신다고 신용 매수에 대한 또 따끔한 충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신용 매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썼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땡겼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신용 잔고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이제 쓰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신용이나 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그 선을 지켜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히려 이제 좀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반대 매매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단기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반대 매매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용을 썼는데 지금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한 것도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현재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죠. 지금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나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해당이 됩니다. 성장주에 해당이 되고 종목 선정한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잘 선정을 하셨는데 다만 이제 신용을 쓰셨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지금 17%, 18% 정도 지금 마이너스 이제 그 하락 손실률이 지금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대응하시는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거래량 발생을 하면서 시작한 지점 자체가 65,000원대 위치에 있습니다. 65,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좀 이 비중 조절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을 좀 덜어내시는 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충분히 뭐 96,500원을 돌파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형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점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시장 따라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65,000원대에서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그러니까 신용을 좀 덜어내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레버리지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염두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조정 장세일 경우 기다릴 수 없는 자금이다 보니까 더욱더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레버리지 사용하실 때 꼭꼭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바이오젠입니다. 4,83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 정도인데 손실이 지금 마이너스 28%라고 하시네요. 손절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최근에 좀 계속 좀 조정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결국엔 작년 이제 말에 또 상승을 했었던 이유 자체도 지금은 진단키트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모멘텀이 사라지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나는 거는 CGN이라는 종목 외에는 지금 뭐 그렇게 매출이 나는 종목들이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런 이제 악재 아닌 악재로 좀 이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제 조정이 나와주는데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나와주고 지금 앞전에도 대량 거래량 발생했던 이제 그 자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량 발생했을 때 이제 음봉이 나타나줬다라는 거는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급이 이탈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윗꼬리가 길게 발생했다라는 거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그 위에서는 계속 누르는 이제 물량들 차익 실현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는 이제 대량의 이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강해지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에서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가 활발했다라는 거고 매도 물량들도 많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좀 이탈하는 자리가 앞전에 이제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는 매물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로 본다 하더라도 6,000원까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 이제 좀 추가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조정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효성중공업 같이 좀 기다리면은 그래도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은 기다린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좀 추가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비중이 너무 많다.
하시게 되면은 비중을 좀 이제 축소하시는 지금 당장에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이제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최대 많이 본다라고 하면 6,0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비중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실시간 소통방하고요. 문자방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런 글들을 읽고 있는데 손실률 그리고 오늘만 해도 떨어진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일까요? 오늘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방향성을 잘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못다한 이 시장 대응 전략에 있어서 좀 못다한 얘기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이제 시장에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잘 맞는 그런 패턴들도 있고요. 그 패턴 이제 매매 패턴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 나올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까지도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3,0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뭐 지금 지수에 반응하기보단 철저하게 종목을 봐라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알아야 종목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 시장의 큰 흐름까지도 짚어볼 수 있는 이야기 나눈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하고요.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 검색하면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주미남 전문가의 사진이 보이시죠?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 클릭하시면 오늘 9시 30분에 방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저희는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종목 구출 도와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종목 구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종목을 좀 볼까 봤더니요, S퓨얼셀이 올라왔습니다. 42,000원이고 비중은 25%인데 오래 좀 기다리셨나 봐요. 근데 쭉 빠지고 계시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PL셀 같은 경우 4만 원대 이제 좀 매수를 진행을 하셨으면 최근에 좀 시장이 조정 나오기 전에 좀 이제 매수 진행을 하시면서 그래도 네. 타점은 좀 나쁘지 않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다행이네요. 같은데 예. 보유 기간이 좀 길었다고요? 예, 보유 기간이 오래 기다리셨대요. 아, 오래 기다리셨다고요? 네, 그럼 네. 앞전에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나서 지금은 좀 추가적으로 지켜보신 그러신 것 것 같네요. 같아요. 이제 예. 유상증자까지도 아마 받으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제 SPL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뭐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제 이런 이제 성장 산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뭐 전기차들이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좀 상승이 나와줬지만 그동안 수소차는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그런 만큼 수소차들도 충분히 좀 힘을 내줄 수 있는 이제 구간의 위치에 있다라고 좀 이제 판단이 되고 SPL셀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조정이 나타나줬지만 그래도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좀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거래량 없는 가운데 좀 조정 형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좀 이제 지지구간대가 아래 위치에 있는 상황에 이제 뭐 마지노선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3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지금 하방에 대한 이제 힘이 좀 이제 매수세가 좀 이제 대기 매수세들이 이제 좀 붙어줄 수 있는 현재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앞전에 이제 뭐 수정 주가로 봤을 때는 이제 54,000원대 고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54,000원 그 이상도 좀 노려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1,000원대를 지지대로 확인을 하시고 54,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더구전자가 올라왔어요. 지금 실시간 소통방도 그렇고 문자방에도 더구전자가 몇 분 지금 올려주신 분들이 계신데 9,745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입니다. 미나님 말대로 9,990원에 1차 매수하고 9,500원대 2차 매수까지 하셨대요. 근데 손절가를 9,000원으로 잡아주셨었는데 지금 거의 9,000원대라고 손절해야 하나요? 아니면 좀 기다려볼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네요. 더구전자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9,990원대는 이제 매수에 대한 굉장히 또 유리한 자리에서 진행을 해볼 수 있었던 자리인 게 결국에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9,990원대 아래, 그 9,990원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는 이제 만 원대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1,050원, 1,100원 이런 식으로 50원, 호가 단위가 50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두 호가, 네 호가, 여섯 호가만 오른다 하더라도 1%, 2%, 3%의 변동성이 상승으로는 나와주는 반면에 9,990원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때는 이제 하락에 대해서는 호가 단위가 10원 단위입니다. 그런 만큼 조정이 나와도 0.1% 정도씩 이제 조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호가 단위 부분에서 좀 모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이제 9,09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뭐 6% 정도 조정이 나와줬는데 코스닥 딱 하락한 것만큼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조정이 나왔냐 그것도 아니죠.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거래량 없는 가운데 시장 영향으로 좀 조정이 나와줬다라는 걸 보셨을 때 그래도 저는 지금 기간 조정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다. 추세적인 부분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지금 뭐 최저점에서 이제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면서 저점에서 그래도 이제 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12,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1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 12,000원 선까지 다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또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실시간 소통 방입니다. 투비소프트인데 매수가는 3,400원, 비중은 20%인데요. 제가 다 속상하네요. 마이너스가 43%라고 하십니다. 네, 손실이 너무 커서 답답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이 정도면 거의 계좌 안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이제 상승을 했던 거는 이제 뭐 백신을 운송하는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로 좀 예. 이제 엮이면서 상승이 나와졌거든요. 그쪽에 이제 모멘텀을 받게 되면서. 근데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신호를 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1,500원대 위치에 있었던 종목이 그리고 4,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줬는데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등이 그래도 나와줬죠. 나와준 상태에서 윗꼬리가 이제 계속 이제 발생을 하는 거래량이 발생되는 그런 자리들에서 윗꼬리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도가 나와주는 것들 그리고 이런 대량 그 거래량들이 일부 이제 발생을 해주면서 이런 음봉 형태가 나와주는 것도 충분히 차익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좀 표시를 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좀 수급들이 좀 일부 이탈을 하고 했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거래량 없는 가운데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당연히 상승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실제 이제 뭐 재무제표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3년 연속 적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19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가 기록이 되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관리 종목으로 대상 종목으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영업이익이 보통 이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적자가 좀 진행이 되면은 4년 정도부터는 이제 지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10년 연속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적자가 나올 경우에는 실제 이제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서 기술 특례 상장주가 아닌 이상은 충분히 좀 그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뭐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이제 또 이제 그 일명 이제 상패 시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뭐 관리 종목들이나 아니면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영업이익이 실제 돈을 못 벌고 있다 보니까 투비소프트는 최근에 계속 거래량 없는 가운데에서도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사호에서도
정말 이제 마지노선 이제 저점 지지 구간대를 본다고 하더라도 1,500원대 위치해 있습니다. 시작했던 자리가 지금 현재 앞전에서 지금 뭐 작년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시작했었던 자리가 지금 1,500원대 위치해 있기 때문에 1,500원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비중을 정말 눈 깎고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3,000원대까지밖에 이제 보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3,000원대에서는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5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응을 하시다가 안 될 경우 종목 교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까지 챙겨가시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네요. 휴마시스입니다. 11,800원인데 비중까지도 60%세요. 지금 휴마시스가 거의 반토막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었죠. 작년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줬었는데 네. 오늘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최근에 계속 이제 좀 보유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진단키트 쪽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이제 CMO 관련된 위탁 생산 그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이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그리고 이제 이전에 좀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좀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계속 좀 조정 형태가 나와주고는 있는데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지금 하락 추세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좀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앞전에 이미 이 고점 자리들에서 계속 이제 좀 거래량들이 발생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다시금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는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상승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좀 대응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래에 지지 구간대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작했었던 여기서 연상 점상 자리가 이제 시작했었던 자리가 3,700원대 위치에 있어요. 근데 3,700원까지 기다린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5,650원에 위치해 있는데 3,700원까지 너무 멉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좀 대응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시장이 조정 나온다라고 해서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이제 종목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에 그리고 작년에 이미 기대감에 의해서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상승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전략을 좀 이제 비중을 좀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중을 축소를 좀 진행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이제 좀 그 일부 비중은 종목을 교체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약주가 올라왔네요. 동화제약이고요. 비중은 20%인데 22,200원인데 이분은요,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세요. 마이너스 32%나 지금 되고 계신데 동화제약은 좀 어떻게 또 봐드려야 될까요? 제약주, 바이오주, 오늘 진단키트주 많이 올라오네요. 예. 네, 좋습니다. 지금 동화제약 같은 경우도 예. 아무래도 잠시만요.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된 부분들, 지금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한번 올라갔다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바이오나 제약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답답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좀 지지부진한 형태가 나타나고 네.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ABL 바이오 HLB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좀 개별 악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대표주들이 좀 이제 예.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그 투심 자체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 있죠. 시장에서는 좀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제 동화제약이 아니라 동화약품이라는 네, 종목인 것 같습니다. 동화약품이네요. 예. 동화약품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좀 조정 형태가 나타나주고는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종목들 제가
제가 항상 이제 수급이 이탈하는 또는 이제 수급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거래량을 좀 이제 강조를 해드립니다. 앞전에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대량 거래량이 발생되는 이제 자리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고점에서 장대 음봉 형태가 윗꼬리가 긴 장대 음봉들이 뭐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이제 동아약품 같은 경우도 위에 매물대가 그만큼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으로 다 작용하는 매물대 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2만 원대에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강한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지금 강한 이제 매물대가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죠. 거래량으로 보셨을 때 그런 만큼 2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좀 이제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지지대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000원대에 시작했었던 거래량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었던 이제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12,000원대에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겠지만 2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붉은 기둥이 있어서 그래도 힘을 냅니다. 네, 다행입니다. 다산 네트워크고요. 12,301원, 비중은 10%. 근데 언제 물탈까요?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보내주신 말씀이 5G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 말씀만 따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직접 올려주셨네요. 본인도 알고 계시나 봐요. 너무 좀 한쪽에만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선은 이제 맞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이제 쏠려 있는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또 한쪽 한 섹터에다가 이제 뭐 두 종목 정도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두 종목 정도가 많게는 정말 세 종목까지 본다 하더라도 이게 한 섹터 안에다가 뭐 5종목, 6종목 아니면 이제 이게 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5G 섹터 쪽으로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자리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뭐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위치해 있죠. 그다음에 추가 매수 자리는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추가적으로 반전이 나와주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이제 시장 여파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타나 준 상황이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 거래일 정도는 발생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률 자체도 이 거래일 합쳐가지고 7%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겠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는 좀 추세적인 자리로 보시면서 그런 자리들에서 좀 이제 추가 매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오늘 뭐 6% 빠졌으니까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5% 빠졌으니까 그냥 마냥 이제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어제보다는 이제 오늘이 좀 주가가 더 싸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냥 물타기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실제 이제 비중만 많아지지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건 이제 대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정해냈다 하게 되면은 이제 추세가 이제 전환이 돼 그런 기준들을 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 거래일 정도 추가적으로 7% 정도의 상승이 나와준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지지 구간 추세적으로는 좀 이제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 10,000원대 지금 이제 지지 위치에 있습니다. 10,000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좀 더 추가 홀딩을 해보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디지털 옵틱이고요. 비중 60%나 지금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1,009원인데 오늘 관리 종목으로 뜨셨대요. 보니까 13% 넘게 급락을 했어요. 오늘 이 종목이요. 네. 네, 좋습니다.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래가 이제 정지된 현재 상황인 거고요.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이제 또 나오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이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상장주이죠. 코스닥 상장주인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적자가 영업이익과 지금 순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차트를 이제 그 재무제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예. 지금 5년 연속 적자인 상황에서 이제 분기로 본다 하더라도 그 2020년도 지금 이제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만큼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현재 위치해 있고요. 지금 뭐 디지털 옵틱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뭐 오늘 이제 하한가를 갔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도 오늘 하한가를 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하한가 간 이유가 결국에는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에 의해서 또는 이제 상장 폐지 우려가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웨이브 일렉트로가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 인해서 오늘 거래 정지, 뭐 웨이브 일렉트로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다 하면서 지금 주권 매매 거래 정지라는 이야기가 어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급락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지금 이제 마무리는 이제 하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뭐 상장 폐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에는 분명한 악재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1년 더 영업이익이 적자가 발생을 한다 하게 되면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리 종목이 이제 지정이 되고 지금은 거래가 좀 정지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또 거래가 이제 좀 진행이 된다 하면은 이제 비중 전략, 좀 비중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거래 정지가 이제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전략적으로는 이제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자라고 아니면 이제 좀 과감하게 종목 교체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제가 지금 실시간 소통방이든 문자방이든 많은 분들이 손실률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걱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지금 제 계좌 보면 눈물이 날 정도거든요. 아마도 더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3,0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장에 있어서도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더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장은 어떻게 좀 예측이나마 해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또 시간에서 좀 매수가 좀 예. 이제 많이 들어왔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선물 동향을 이제 본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게 선물 좀 들어왔어요. 네, 선물 예. 동향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끌어올려줬습니다. 지금 이제 동시효과 이유까지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강한 이제 매도가 나오다가 선물 쪽에서 이제 반대로 마지막에는 강한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지금 내일장 이게 작년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작년 시장이 그랬어요. 작년에 외국인들이 이제 좀 8, 9, 10월 달에 쉬는 장세가 나타날 때 외국인들의 선물이 이제 장 마지막에 2시 반 이후부터 이제 예. 수급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매도 나오다가 반대로 이제 매수로 돌아서게 되면은 그 다음날 이제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나줬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도 그런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내일은 좀 이제 반등 형태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저번 달입니다. 저번 달 이제 말 같은 경우도 예. 3,0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우리가 결국엔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기는 보다는 내일은 좀 반등을 기대를 하시면서 좀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결국에는 우리 좀 내 차례 를 기다리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목들이 이제 보신다고 하더라도 대창이라는 이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쉬는 자리들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좀 이제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상승할 만한 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존재해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런 만큼 지금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이러한 패턴들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지금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하락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올라간 것보다 내려간 종목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더 불안하셨던 분들 내일장 잘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9시 30분에 하는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구출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